아침 햇살이 레이크뷰 아카데미의 유리 외벽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학교 정문 앞 금빛으로 반짝이는 LAKEVIWACADEMI 간판 아래에 순자가 서 있었다. 낡은 회색 작업복 위로 작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그녀는 손주의 입학 서류를 품에서 꺼내 들었다. 손가락 끝에 묻은 기름때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구두 뒤축은 오래전부터 닳아서 한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정문 앞 화단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 몇 명이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금빛 엠블럼이 붙은 재킷, 주름 하나 없는 흰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들은 순자를 스쳐 지나가며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그 시선 안에 호기심과 이질감이 섞여 있었다. 저 사람 뭐야? 한 학생이 작게 속삭였고 옆에 있던 친구가 어깨를 으쓱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입학 서류를 조금 더 단정하게 펴고는 경비실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정문이 열리고 마이클 교장이 나타났다. 그는 오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는지 양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정돈된 모습이었다. 은색 태안경, 회색 정장, 잘 빗어넘긴 머리. 그러나 순자를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순자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손주 입학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다른 작업복, 해진 소매단, 오래된 지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 한국인 여성의 얼굴. 그 순간 마이클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10년 전 시카고 아파트. 마이클은 그때 중학교 부교장이었다. 승진을 앞둔 시기였고 모든 게 긴장되고 불안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지은이었다. 한국에서 건너온 지 3년째 되던 해였고 그녀는 시내 한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좋았다. 이국적인 얼굴, 조금 서툰 영어 하지만 뭔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단단함. 마이클은 그녀에게 끌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변했다. 아니, 원래 그랬는지도 몰랐다. 이것밖에 못 벌어? 어느 날 저녁 월급 명세서를 들고 돌아온 마이클에게 지은이 던진 말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봤다. 부교장이면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마이클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명세서를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승진 발표가 났다. 그는 떨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은 거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이래서 승진 못한다니까. 그녀는 캐리어 지퍼를 올리며 짧게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같이 망해. 다른 사람 만나볼게. 마이클은 그날 밤 혼자 남겨졌다. 텅 빈 아파트 안에서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고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꼼짝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마이클은 달라졌다. 승진에 집착했고 겉모습에 더 신경 쓰게 됐으며 무엇보다 못난 사람을 참지 못하게 됐다. 특히 가난해 보이는 사람,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는 이상하게 비틀어졌다. 지금 순자를 보는 순간 그 기억이 전부 돌아왔다. 지은의 얼굴이 순자의 얼굴 위에 겹쳐졌다. 똑같은 한국 여자, 똑같이 낮은 위치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보였다. 마이클의 입가가 천천히 비틀렸다. 또 한국인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런 복장으론 청소 용역도 못 들어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마이클은 그걸 받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학생 몇 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학부모 한두 명도 로비 쪽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저 사람 거지야? 학생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도 순자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조금 더 즐기는 듯했다. 손주 입학이요? 이 복장으로요? 그는 비웃음 섞인 숨을 뱉으며 서류를 잡아당겨 봤다. 정말 수준이 보이네요. 순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구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마이클은 그 모습을 보고 왠지 더 화가 났다. 지은이 떠나던 그날 밤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의 무력함을 지금 순자에게 되갚고 싶어졌다. 손주요? 그럼 부모는 어디 있나요? 순자가 입을 열었다. 바쁩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이클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차림으로 오시면 아이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순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마이클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햇빛이 더 뜨거워졌다. 레이크뷰 아카데미의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 빛은 순자의 낡은 작업복 위로 고스란히 쏟아졌다. 작업복의 색은 더 바래 보였고 어깨에 맨 가방의 가죽은 더 오래되어 보였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금빛 엠블럼을 단 아이들, 고급 시계를 찬 학부모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작은 속삭임들. 저 사람 누구야? 손주 입학 온다는데. 여기 등록금 얼만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순자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마이클은 서류를 손에 든 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여기는 소수 정예 학교예요. 그냥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죠.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보통은 학부모님이 직접 오시고 면담도 미리 잡으시고 그런 절차를 밟죠.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서류 가져왔습니다. 서류만으론 안 돼요. 마이클은 그녀의 구두, 해진 소매단, 오래된 지퍼를 다시 한번 세세히 훑었다. 그 순간 또다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8년 전 한인마트 앞. 마이클은 우연히 지은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내리고 있었고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나이는 마이클보다 많아 보였지만 옷차림이나 시계, 모든 게 마이클과는 비교가 안 됐다. 지은은 마이클을 보자 잠깐 멈칫했다가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마이클은 그 순간 자신이 초라하다는 걸 느꼈다. 청바지에 평범한 셔츠, 10년 넘은 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지은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장바구니에 비싼 과일과 와인을 담고 있었고 카드를 꺼내며 짧게 말했다. 남들처럼 잘하는 사람 만나볼까? 그 말은 마이클에게 던진 게 아니었다. 옆에 있던 남자에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박혔다. 지금 순자를 내려다보는 마이클의 표정이 더 비틀어졌다. 남들은 다 부모가 오는데 할머니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순자의 손끝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마이클은 그 떨림을 보고 계속 밀어붙였다. 아이 부모는요? 아니, 이런 차림 보면 대충 짐작은 되죠. 로비 쪽에서 학부모 몇 명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진짜 할머니 맞나? 애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네. 마이클은 그 소리들을 듣고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분위기를 이용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가 자라온 환경, 가정 형편, 교육 수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이렇게 가난한 환경이면 애도 기대할 게 없죠. 순자의 몸이 살짝 굳었다. 바로 그 순간 마이클은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지은에게 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여자를 통해 되갚아지는 것 같았다. 혹시 부모가 책임 못 져서 할머니가 떠맡은 건가요? 미국에 이런 경우 많아요. 금수저 학부모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순자의 숨소리가 아주 짧게 멈췄다. 마이클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학교는 아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좀 곤란하네요. 그때 바람이 불었다. 순자가 들고 있던 입학 서류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복도 바닥으로 흩어졌다. 학생 몇 명이 킥킥거렸다. 순자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었다. 그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갑게 그녀를 짓눌렀다. 마이클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지. 왜 이런 데까지 와. 그 생각은 지은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았다. 너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같이 망해. 순자가 서류를 다 주워들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마이클은 순자가 주워 올린 서류를 대놓고 흔들며 그녀를 내려다봤다. 근데 말이죠, 할머니. 그는 일부러 할머니라는 호칭을 강조했다. 아이 말 잘 되나요?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닌지 걸걱정되네요. 순자는 잠시 눈만 조금 흔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학생 몇 명이 소리를 죽여 웃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유리벽에 부딪혀 더 크게 울렸고 순자는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마이클은 순자의 침묵을 약점으로 받아들였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 발표 수업도 많고 토론도 많거든요. 집에서 영어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따라오기 힘들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다. 손주는 공부 잘합니다. 공부요? 마이클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근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직접 가르치세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그녀는 손주를 직접 가르친 적이 없었다. 늘 바쁘게 회사를 다녔고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손주의 성적표만큼은 늘 확인했고 아이가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성적은 좋습니다. 성적이요? 마이클은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다. 아, 여기 성적표 있네요. 근데 이게 한국 학교 성적이잖아요.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려 주변 학부모들에게 보이듯 흔들었다. 한국 교육이랑 미국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선 암기만으론 안 돼요.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마이클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다. 솔직히 이렇게 가난한 환경이면 애도 기대할 게 없죠. 그 말에 순자의 몸이 살짝 굳었다. 마이클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왜곡된 만족감을 느끼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 혹시 부모가 책임 못 져서 할머니가 떠맡은 건가요? 순자의 숨소리가 아주 짧게 멈췄다. 미국에 이런 경우 많아요. 부모가 일 때문에 바쁘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금수저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혼자 키운다는 거야? 내 부모는 어디 있대? 순자는 그 속삭임들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점점 더 떨리고 있었다.
마이클은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말했다. 여기 보니까 보호자란에 할머니 이름만 적혀 있네요. 부모 연락처는요?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바쁩니다. 바쁘다고 입학 서류에 이름도 안 적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이런 식이면 나중에 학교 행사나 상담 같은 것도 다 할머니 혼자 오시겠네요. 그럼 아이한테도 안 좋은데. 그때 순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다. 탁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낡은 수첩, 구겨진 티슈, 동전 몇 개, 그리고 손주 사진이 든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 학생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헐, 대박. 진짜 거지 많네. 순자는 서둘러 물건들을 주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작업복의 낡은 천이 삐걱거렸고 구두 뒤축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마이클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물건들을 다 주워 담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고 숨이 조금 가빠져 있었다. 마이클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밀어붙였다. 할머니, 이렇게 정신없으시면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행사, 자원봉사, 기부활동 이런 것들 다 해야 하는데. 마이클은 순자의 작업복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근데 할머니가 이런 차림으로 학교 행사에 오시면 솔직히 아이한테도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순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마이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다. 아이들끼리 서로 부모 직업 얘기도 하고 집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런 식이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금수저 학부모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런 애랑 우리 애 같은 반하면 안 되는데. 순자는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서류를 접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등록금이 1년에 5만 불입니다. 거기다 교재비, 활동비, 기숙사비 다 합치면 7만 불 넘게 나와요. 그는 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 그 돈 내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이클은 비웃음을 지었다. 할머니가 일하시는 데가 어딘데요? 청소? 식당? 아니면 공장? 순자의 손끝이 다시 한번 떨렸다. 마이클은 그 떨림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제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학교는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에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짓했다. 여기 보이는 학부모들 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여기 온 건 솔직히 처음 봐요. 학생 몇 명이 또 킥킥거렸다.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고 있었다. 마이클은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할머니, 아이를 정말 생각하시면 여기 말고 다른 학교 알아보세요. 공립학교 같은 데 가면 무료로 다닐 수 있잖아요. 순자의 숨소리가 아주 짧게 멈췄다. 그때 바람이 다시 불었다. 순자가 들고 있던 입학 서류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복도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번엔 더 멀리, 더 넓게 흩어졌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학부모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순자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우러 갔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하나 주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자꾸 미끄러졌고 한 장을 잡으면 다른 한 장이 바람에 다시 날아갔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쫓아 복도를 기어가듯 움직였고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초라하게 보였다.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망신을 당하나. 그 생각은 지은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뭔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가죽 명함 지갑이었다. 검은색 가죽에 금색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함 지갑. 마이클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아마 어디서 주운 거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발끝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런데 명함 지갑이 바닥에서 살짝 열리면서 안에 든 명함 한 장이 삐죽 나왔다. 마이클의 발이 멈췄다. 명함 위에 새겨진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금색으로 새겨진 너무나 익숙한 로고. 대한그룹. 마이클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명함 지갑을 집어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명함을 꺼냈다. 대한그룹 회장 김순자. 글자가 유독 선명하게 빛났다. 마이클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다. 대한그룹. 미국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한국의 재벌 그룹. 자동차, 전자,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대기업. 이 학교의 최대 기부자 중 한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마이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그는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진짜였다. 엠보싱 처리된 글자, 고급 용지, 그리고 명함 뒷면에 새겨진 회사 주소. 순자가 서류를 다 정리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다. 순자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명함 지갑을 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이클은 명함 지갑을 내밀며 말을 더듬었다. 이게 떨어졌는데요. 순자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아이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다. 마이클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명함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다시 말했다. 제 손주는 똑똑합니다. 기억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녀는 마이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복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킥킥거림이 멈췄고 학부모들의 속삭임도 사라졌다. 모두가 마이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마이클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류를 정리했다. 학부모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대한그룹? 설마 그 대한그룹? 다른 학부모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김순자 대한그룹 회장 맞네. 사진도 똑같아.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진짜야?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 근데 왜 저런 옷을 입고? 마이클은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학생 한 명이 작게 말했다. 선생님, 저 사람 진짜 회장님 맞는 거예요?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서류를 다 정리한 뒤 천천히 마이클을 바라봤다. 교장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가난하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클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제가 이렇게 입고 온 건 아침에 공장 점검을 다녀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업복 소매를 가볍게 털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작업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직접 느껴보려고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셨네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제 손주에게도 그랬고요. 마이클의 어깨가 떨어졌다. 순자는 가방을 다시 한번 어깨에 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라면 교장 선생님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다. 순자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씩 마이클에게로 향했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업복을 입은 그 뒷모습이 이제는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30분 뒤 학교 비상회의실. 마이클은 긴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교직원 6명이 앉아 있었다. 교감, 학생부장, 입학처장, 그리고 이사회 측 인사 3명. 모두가 침묵 속에서 마이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클은 손에 든 종이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물이 살짝 출렁이며 손등에 튀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제대로 닦지 못했다. 대한그룹. 교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대한그룹 회장이 우리 학교에 직접 오셨는데 입학처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작년에 대한그룹에서 기부금으로 50만 불을 내셨어요. 새 도서관 짓는 데 쓴 돈이 그거였고 이사회 측 인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런 분을 청소 용역 취급을 했다고요? 마이클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오셔서. 옷차림? 학생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금수저 학부모 3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평소 학교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었고 이사회와도 친분이 있었다. 한 학부모가 휴대폰 화면을 이사회 측에 보여주며 말했다. 지금 학부모 단톡방이 난리 났어요. 대한그룹 회장이 우리 학교에서 모욕당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다른 학부모가 덧붙였다. 김순자 회장은 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만약 이 일이 언론에 나가면. 이사회 인사가 마이클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학교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겠군요.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순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교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학부모들도 급히 인사를 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감이 다가가 악수를 청했지만 순자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순자는 의자에 앉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마이클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가 작업복 소매를 정리하는 조용한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유독 크게 울렸다. 천이 스치는 소리, 지퍼가 살짝 당겨지는 소리, 그 모든 게 마이클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다. 교직원들의 시선이 더 이상 순자를 보지 않았다. 모두가 마이클만을 봤다. 이사회 인사가 차갑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클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냥.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자는 마이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제 손주 입학 문제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제 옷차림만 보고 저를 판단하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청소 용역도 못 들어온다고 하셨죠. 제 손주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셨고요.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심지어 제 손주를 두고 가난한 환경이면 기대할 게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제 손주를 이 학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들 그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사회 인사가 급히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순자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다만 교장 선생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그 사람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교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고 학부모들은 고개를 숙였다. 완전히 균형이 뒤집힌 순간이었다. 순자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입학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이사회 인사가 마이크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교장실로 가시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이 다시 비었다.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나가고 이제 회의실엔 마이클과 순자 둘만 남았다. 순자가 다시 돌아온 건 마이클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붙잡고 간곡히 부탁했다. 단 5분만 단둘이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마이클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떨며 서류를 붙들고 있었다. 순자는 그 맞은편에 서서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할 말씀이 뭡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이클은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제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10년 전에 한국 여자를 만났었어요. 사귀었고 진지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떠났어요.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승진을 못 한다고, 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자기도 망한다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이후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순자는 눈을 조금 좁혔다. 마이클은 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약해서.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자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그건 변명입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특히 아이를 낮추는 말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이클의 숨을 멈추게 했다.
순자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담담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제 손주는 아직 어립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아직 모릅니다.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 아이를 두고 교장 선생님은 기대할 게 없다고 하셨어요. 가난하면 애도 안 된다고. 마이클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이 아이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 그림자가 회의실 바닥을 천천히 스쳤고 그 그림자는 마이클의 발끝까지 닿았다. 순자는 가방을 메고 몸을 돌렸다. 교장 선생님.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래야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의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순자는 그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창밖의 나뭇잎만 바람에 흔들렸다. 순자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낡은 작업복의 천이 걸음마다 스치는 소리가 복도에 잔잔하게 퍼졌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 깔끔하게 정돈된 교실들, 벽에 걸린 우수 학생들의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순자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걸었다. 이 학교가 나쁜 곳은 아니었다.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많고 학생들도 우수했다. 하지만 교장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시선이 순자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정문 쪽으로 가는 복도 끝에서 마이클이 뛰어나왔다. 회장님. 그는 숨을 헐떡이며 순자를 불렀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이클은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급히 말했다. 입학 문제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류 심사, 면접, 모든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중히, 정말 정중하게. 순자는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이클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손주분만이라도 이 학교에. 순자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교장 선생님. 마이클이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이 학교에 우리 아이는 못 넣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떨어졌다. 마이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제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제 손주는 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게 이미 다 배웠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는 복도 끝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가난하다고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녀는 다시 마이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런 걸 오늘 제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이클의 어깨가 떨어지듯 내려갔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순자는 가방을 어깨에 바로 메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저는 제 손주가 이런 학교가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곳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복도 양쪽에서 금수저 학부모들이 하나둘 나와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순자를 바라봤다가 이내 시선을 마이클에게로 돌렸다. 한 학부모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분이 대한그룹 회장이라며?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그런데 교장이 완전히 무시했다더라.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청소 용역 취급했다며? 손주까지 무시했다고 하던데. 마이클은 그 속삭임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학부모 중 한 명이 순자를 향해 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정문을 나서고 있었다. 회장님, 잠깐만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이클을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존경이나 신뢰가 아니었다. 의심과 실망, 그리고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한 학부모가 마이클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이사회에서 연락 올 겁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다. 복도 끝에서 학생 몇 명이 서로 속삭이며 마이클을 바라봤다. 평소 그를 존경하던 아이들조차 지금은 이상한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마이클은 천천히 몸을 돌려 교장실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아침과 달리 초라하고 무거워 보였다. 레이크뷰 아카데미 정문 앞. 오후 햇살이 순자의 작업복 위로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아침에 그녀가 처음 이 학교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금빛 간판, 반짝이는 유리 건물, 깔끔한 잔디밭. 하지만 지금 순자의 눈에 비친 풍경은 달랐다. 그녀는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작업복 옷깃을 정리했다. 낡은 천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고 아침에 공장에서 묻은 먼지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 먼지를 털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학교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금색 엠블럼이 유독 빛나 보였고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차분히 눈에 들어왔다. 순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 낡은 가방을 맨 여자,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그 모습. 하지만 순자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 정문 앞에 멈추자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회장님. 기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바로 차에 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학교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유리병 너머로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웃으며 걷는 아이들, 책가방을 든 아이들. 그들은 순자를 보지 못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손주야, 할머니가 너한테 더 좋은 곳 찾아줄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차에 올랐다. 기사가 문을 닫자 차 안이 조용해졌다.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학교 건물이 점점 멀어졌고 금색 엠블럼도 작아졌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정문을 지나 도로로 나갈 때 순자는 다시 한번 학교를 돌아봤다. 운동장 끝에 걸린 미국 국기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차 안은 고요했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고 순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을 달려 학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순자가 작게 말했다. 기사님. 네, 회장님. 다음 학교 리스트 다시 뽑아주세요. 이번엔 교장 면담부터 먼저 잡고요. 기사가 백미러로 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곳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았다. 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고 창밖으로 미국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다. 순자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주 사진이 든 작은 케이스를 꺼냈다. 사진 속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뒤편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레이크뷰 아카데미는 이제 저 멀리 사라졌지만 오늘의 일은 오래도록 그곳에 남을 것이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교장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가져온 결과. 순자는 더 이상 그 학교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손주가 다닐 더 좋은 곳을,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곳을 생각했다. 차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순자의 얼굴은 평온했다. 바람이 불어 도로 옆 나뭇잎들이 흩날렸고 그 잎들은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순자를 태운 검은 세단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갔다.